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라는 게 거꾸로 역자거든, 그지? 함수라는 건 대응관계인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함수의 대응관계를 거꾸로 했다.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x에서 y 집합으로의 대응관계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1, 2, 3, 2, 4, 5, 6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 f를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 자, 그러면은 이 대응 관계를 거꾸로, 화살표를 거꾸로 해준 게 바로 뭐냐면 역함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공역에 해당되는 y가 새로운 정의역이 되고, 원래 정의역이었던 x가 공역이 돼서 1이 5로 대응됐으니까 5가 1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2가 6으로 대응됐으니까 6이 2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3이 4로 대응됐으니까 4가 3으로 대응되는 요런 함수를 함수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써주냐면 f하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정대, 얘는 f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읽지 않아요. 자, 요건 이제 뭐라고 읽냐면은, 자, 거꾸로가 영어로 뭐야? 거꾸로 인버스. 네, 그래서 앞으로 얘를 이제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줄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f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안 읽어요. 뭐라고 읽다? f의 인버스라고 읽다. 자, 그래서 요런 녀석, 요걸 이제 우리가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얘도.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미적분쯤 가게 되면 역함수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거의 이제 헬로 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제대로 안 잡아두면 굉장히 힘들거든. 자, 오늘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3 때 어려운 문제, 나중에 미적분 가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이해 못하고 있으면 못 풀 거예요 아마. 예. 1등급 반 애들도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많이 틀린 걸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역함수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녀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함수 f가 주어지면 그 함수는 무조건 역함수를 가지냐? 아니에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바로 뭐냐면은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는 말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란 말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함수가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지. 자, 1대1 대응의 정의를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시야에 잡히는 게 윤주야! 1대1 대응이 뭐예요? 한 개씩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뭐지? 자, 1대1 대응은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들 앞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1대1 대응이 정확하게 뭐예요? 땡 탈락. 자, 진우야! 1대1 대응이 뭐예요? 1대1 대응. x가 y에 다 있어요. 유빈아? 1대1 대응이 뭐예요? 그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일단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리고 1대1 대응은 두 개를 만족시켜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1대1 함수, 그죠? 네. 그럼 진민아, 1대1 함수는 뭐야 그럼? 1대1 함수는? 네. 자, 따라해봅시다. 자,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y값도 다르다. 다시 한번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y값도 다르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요걸 만족시키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1대1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1, 2, 3, 그 다음에 여기 4, 5, 6, 7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게 대응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치역과 공역은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화살표를 거꾸로 되돌려 보자. 자, y에서 x로 함수를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1이 6으로 갔으니까 6이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2가 5로 갔으니까 5가 2로 갈 거고 3이 4로 갔으니까 4가 3으로 갈 텐데 7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함수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가 대응되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함수인 것만 가지고는 역함수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공역과 치역이 일단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아닌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1, 2, 3에서 4, 5로 이렇게 가는데 1이 5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4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 녀석의 대응 관계를 거꾸로 되돌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이 5로 가니까 5가 1로 갈 거고 2가 5로 가니까 5가 2로 갈 거고 3이 4로 가니까 4가 3으로 갈 텐데 그럼 얘는 함수가 되니? 안 되죠. 정역 하나당 공역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 두 개가 화살표가 두 개로 튀어나갔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건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뭐가 역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따라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이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선생님이 그 1대1 함수가 이제 만약에 실수 우리가 어떤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어떤 수식으로 주어진 함수가 됐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대1 대응의 그래프 모양은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요거부터 물어봅시다.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지.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냥 줄 그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선이야?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는 녀석이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는 보통 어떤 모양을 띠게 되냐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는 함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패턴으로 가는 함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가로선을 어디다 그어도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프 모양이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또는 단조롭게 감소만 하는 단조 증가함수 또는 단조 감소함수가 이제 보통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그 1대1 대응이 되지. 만약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얘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요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되겠죠. 그죠? 네, 안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거기 187쪽에 보면 거기 이제 2번 그 큰 소제목 해가지고 역함수에 존재해가지고 그 밑에 5번째 줄에 보면은 6번째 줄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이제 적혀 있는 게 있지, 그지? 함수 f 땡땡 x에서 y가 1대1 대응일 때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저 거기다 밑줄 쳐놓고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고 자. 그 다음에 까먹은 사람들은 1대1 대응이 뭔지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도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자, 다 적은 사람은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가서 보기 3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기 3번은 굉장히 쉽죠? 자, 다음 188쪽 보기 3번 봅시다. 다음 F 중에서 F 인버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1대1 대응인가요? 아니죠. 땡 탈락. 2번은 1대1 대응인가요? 맞죠? 그럼 2번이 답이 되겠네. 3번은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죠. 1대1 함수긴 한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지? 3번도 땡 탈락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대응관계 그림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보기 4번 문제 봅시다. 보기 4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자, 이거 보기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한번 봅시다. 자, x라는 집합이 x가 a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 있어요. 정의역이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라 a보다 같거나 큰 범위로 주어졌어. 그리고 뭔진 모르지만 집합 y가 있어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집합 대응 관계인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그 fx의 관계식이 x-1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는 일반적인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정의역을 내가 적당하게 정해주면은 얘가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을 내가 적당하게 정해주면은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x-1의 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축이 어디예요? 축이 x는 1이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불러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 1,1이 녀석이 되겠지, 그치? 1,1이 녀석이 되는데, 자, 정의역을 이렇게 내가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정의역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정의역 x라는 집합을 x와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0은 1보다 뭐 한 칸 옆으로 가 있는 데니까 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은 1대1 함수인가요?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x라는 집합을 x와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잡아놨다고 쳐보자. 그럼 2는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일단 그려놓으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돼 안 돼? 1대1 함수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줄기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는 되고, 자, 그럼 요거를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주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공역과 치역을 일치시켜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공역 y를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 자, 요 점이 지금 좌표가 얼마예요, 그럼? 2, 대입하면 얼마지? 2,2가 되겠죠, 그죠? 그럼 y 값을 내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로 설정을 해가지고 공역을 설정해주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치역과 공역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돼버리겠지, 그지? 그럼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놓고 공역을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1대1 대응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거란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존재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역을 내가 설정을 이렇게 했을 때 x가 a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설정했을 때 a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죠? 단조롭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제 1대1 함수가 될 텐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까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는데 치역이 지금 어떻게 돼요? 1보다 같거나 큰 부분이잖아, y값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공역도 어떻게 설정해주면 되겠어요? 공역도 y와 y는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정해주면 1대1 대응이 돼버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로 추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걸 어떻게 바꾸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자, 어떤 함수 f가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이제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x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x가 x는 a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범위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fx가 보자, 얼마로 잡아야 되나 이걸? 잡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f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a의 값을 구해봅시다. 그냥 A의 값이요? 예, 그냥 a의 값. 아, 잠깐만, 여기 부 좀 바꿔. 마이너스 3 말고 플러스 3으로 바꿀게요. 플러스 3. 자,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 책 아래쪽에다가 적어 두고요. 예. 자, 답 나온 사람? 4분의 3? 예? 4분의 3? 아니에요. 2분의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아까 보기 사법 문제랑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잘 봐. 근데요 예. A가 루트부터요? 안 붙어요. 답 나온 사람? 어? 응? A 값이 없다? 없긴 왜 없어? 있어요.
A값 있습니다. 한번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봅시다. 자, 일단 fx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주면은 어쨌든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고, 그죠?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 축이 x는 얼마일 때야? 축이 x는 2분의 3일 때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추가 기준으로 왼쪽 편은 이제 단조 감소고 오른쪽 편은 단조 증가니까 이제 1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오른쪽 편에서만 찾거나 왼쪽 편에서만 찾거나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건데 x가 a보다 작거나 큰 부분이 정의역이니까 정의역을 a를 갖다가 이쪽 편에다가 이쪽부터 시작하게 하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안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 값은 기본적으로 어디 있어야 돼? 2분의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a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요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요점의 좌표는 a, fa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a, fa일 거고. 자, 그러면은 내가 정의역이 지금 x가 a보다 작거나 크다인데 그럼 공역에 해당되는 x도 여기 공역이 지금 x잖아. 그래 안 그래? 공역이 치역과 똑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치역이 지금 요 녀석이 지금 x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얘인데 이 녀석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y와 y는 fa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치역은 y 값이 fa보다 같거나 큰 부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집합에서 강조했던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x가 x는 1에서 3, 4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랑 y가 y는 1에서 3, 4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랑 이 두 개 집합은 어떤 집합이라 그랬어? 같은 집합이야. 실제적으로 원소나열법으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랑 실제로 원소가 어때요?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이 조건제시법의 문자를 x를 쓰던 y를 쓰던 g를 쓰던 k를 쓰던 그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 x로 나와 있고 치역을 나타낼 때 y로 표현하는데요? 상관없어요. 여기 y를 다시 x로 바꿔도 되고 여기는 x를 y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y가 y는 a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요게 공역이고 이게 치역인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려면 a가 fa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 값과 fa 값이 같아지는 그런 a 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럼 fa는 a제곱 빼기 3a 더하기 3이 될 텐데 이항시켜주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a 값은 1 또는 3이 나오는데 1은 안 돼. 왜? a는 2분의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거든. 이해돼요?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역과 공역을 건드는 문제들이 보통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맨날 수식에만 신경을 쓰고 이 전제조건, 정역, 공역을 이제 잘 안 배우거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많이 틀립니다. 예, 시험에 굉장히 그 1등급 가려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자, 요거 이해되죠? 선생님이 전에 이제 요거 강조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요 문제 풀 때 애들이 도대체 왜 x가 y로 바뀌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 공역이 똑같이 x로 나와 있잖아, 그지? 하지만은 얘를 조건제시법의 원리를 생각했을 때 얘가 y로 바꿔도 의미가 똑같은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된다. 지금 여기 해설을 조금 더 곁들이면은 요 녀석이 공역이고 이 녀석이 치역이에요. 치역.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걸 쓴 겁니다 지금.
자, 다 적었으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88쪽 아래쪽에 이제 역함수의 성질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별표 5개 쳐두고 이제 다 외워야 된다. 라고 그래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거기 성질이 3개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다 가르쳐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녀석이 뭐 요걸 다 자세하게 알아야 될 정도로는 보통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그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요 녀석부터 보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공식이 뭔가 하니까 f의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만들면은 얘는 자기 자신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화살표를 거꾸로 되돌렸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거야. 그럼 원래 자기 자신의 대응관계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그 1번에 1번은 이렇게 나는데 1번에 2번에 뭐 IX, IY 막 이런 이제 녀석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일단 좀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일단 2번에 해당된, 잠깐만 이게 다시 해야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1번에 나와 있는 공식은 뭐냐면 F 인버스의 인버스, 역함수를 만들면 자기 자신이 된다. 요런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합성함수랑 연결 좀 시키는 거예요. 원래 함수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걸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x에서 y로의 집합을 하나 생각해보자. 1, 2, 3에서 4, 5, 6으로 대응되는 요런 대응관계 그림이 하나 있었다고 합시다. 요런 함수 f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f 합성 f 인버스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f 인버스는 일단 y에서 x로의 대응관계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y에서 x로의 대응관계고, 아이고, 4, 5, 6에서 1, 2, 3. 그럼 1이 5로가 이렇게 대응관계가 나오나? 맞죠? 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f 컴포지션 f 인버스는 어떻게 그리죠 우리가? 합성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될 텐데,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어떤 집합이에요? y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쪽으로 대응을 시켜주기 때문에 먼저 f 인버스에서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f에서 대응을 시키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f 인버스가 지금 y 집합에서 x 집합으로, f는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니까 4, 5, 6, 그 다음에 1, 2, 3, 다시 4, 5, 6 이렇게 이제 적혀지는데, 자, 그러면은 얘가 요런 대응관계를 가지고 얘는 요런 대응관계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럼 합성한 결과를 봅시다. 4에서 출발한 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요? 4에 도달합니다. 5에서 출발한 게 5에 가고요. 6에서 출발한 게 6으로 가죠. 자기 자신으로 가요. 자, 이유가 뭐겠어? 갔다가 실은 여기 덧붙였지만, 실은 여기 F를 덧붙였지만 F는 이 녀석의 화살표를 반대로 한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다시 1로 온다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결국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나오겠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 나르시스트. 나만 좋아하는 거야. 무슨 함수? I. 네 글자로 뭐뭐 함수. 땡땡 함수. 항등 함수. 그죠? 항등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녀석은 I 항등 함수가 나오는데, 자, 지금 얘가 F 컴포지션 F 인버스였어.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컴포지션 F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녀석일까? X부터 시작한 녀석이 되겠죠. 그죠? X에서 Y로 대응되는 F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Y에서 X로 가는 걸 해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1에서 출발한 게 최종적으로 1로 도착할 거고, 2에서 출발한 게 2로 도착할 거고, 3에서 출발한 게 3으로 도착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근데 얘는 y집합에서 출발해서 y집합으로 가는 항등함수니까 밑에다가 이제 y 이렇게 이제 붙여준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에서 출발해서 x로 가는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ix 이렇게 표현해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합에 대한 항등함수가 되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될 때는 이걸 굳이 구분을 안 해도 큰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그런 걸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요런 녀석에서는 F 컴포지션 F 인버스랑 F 인버스 컴포지션 F랑 똑같이 그냥 항등함수 I가 된다. 요렇게 그냥 써주면 되거든. 예. 보통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구분되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실전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제 어떤 집합 둘 다 이제 전체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 공역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책에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만 나와 있는데 요 케이스가 실은 더 중요한 거야. 실전에선 요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요하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녀석을 좀 중요하게 봐두면 된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수능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거든. 작년 기준으로 수능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킬러 문제 안 낸다 그러잖아, 그지? 킬러 문제 안 낸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려운 문제는 안 낸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 낸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냐면 이제 좀 그 고등학교 과정이긴 한데 뭔가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어떤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런 개념들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좀 스킬로 만드는 녀석들이 있어. 스킬을 적응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인데 그런 걸 이제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안 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근데 변별력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겠어? 기존 교과과정에 있던 구석탱이 있는 걸 끄집어낼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듯이 기존에는 지금 집합 X, 집합 Y를 구분 안 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에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함부로 얘기 못 하겠지만 감히 예측하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탱이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평소에 등한시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이러면서 되게 당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단 다 숙지는 해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수능 트렌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기조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가지 공식. 자. 그러니까 역함수에 좀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그 다음에 원래 거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로 이 세 번째 성질이 정말 중요한 건데 실은 G 컴포지션 F의 역함수를 만들면은 얘는 F 인버스 컴포지션 F 인버스 컴포지션 G 인버스 요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합성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만들면은 얘를 이제 분리를 해주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F 인버스가 뒤쪽에 앞쪽에 나오고 G 인버스가 뒤쪽에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게. 자,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대응되는 대응관계를 F, 그 다음에 Y에서 G로 대응되는 대응관계를 G라고 놔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럼 합성함수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G 컴포지션 F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까 얘는 X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대응되는 거야? G에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생각해보자. 그럼 G 컴포지션 F의 역함수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요 G라는 집합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X라는 집합까지 대응이 돼도 이런 관계가 될 텐데 그 대응 관계를 가려면은
자, G 인버스로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먼저 하는 게 뒤쪽에 나온다 그랬지? 합성에서는. 그래서 G 인버스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F 인버스를 해준 거. 요 녀석이 요거랑 이제 똑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연산의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된다.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 네, 공식 제대로 안 하면 많이들 헷갈려 하는 녀석이니까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도록 합시다. 네. 자, 그리고 원리는 요런 원리다라는 거예요. 자, F 컨버전 G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녀석이라면은 녀석이 이렇게 뛰어가는 녀석이라면 자,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 G 컨버전 F 요 녀석이 여기서 여기로 뛰어가는 녀석이라면 역함수를 붙인 건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가는 단계가 G 인버스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로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줄여 써주면 이렇게 풀어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이 정말 이제 중요한 녀석입니다. 네, 중요한 녀석이고요. 거기 2번에 있는 녀석을 설명 안 했네. 자, 2번에 있는 녀석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1번에 2번에서 자, 다시 한번 그 공식 한번 정리합시다. 1번은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가 나온다. 2번은 F에 F 인버스 합성시킨 거랑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F 합성시킨 거랑 둘 다 항등함수가 나오는데 얘는 Y 집합, 얘는 X 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Y 집합, X 집합이라고 했을 때 F가 X에서 Y로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어떤 함수 F가 있었을 때 G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놓읍시다. 이때 F랑 G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와. F랑 G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와. 또 그 다음에 얘가 교환법칙 이렇게 성립도 해요. 네. 교환법칙 성립하면은 요런 관계를 만족하면은 F는 뭐가 되는 거야? G 역함수 또는 G는 F의 역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끼리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어떤 함수랑 그 녀석이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역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은 네,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중요한 공식들 세 가지가 되는데 그 세 번째 것도 이제 정리 좀 해두면은 F 합성 G 컨버전 F의 역함수는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 F 인버스를 나중에 해주고 G 인버스를 먼저 해주고 이런 대응 관계랑 똑같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해서 합성함수랑 이제 역함수를 연결시키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189쪽 4번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요걸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별표 10개. 요게 이제 중요한 녀석인데. 자, 이번에는 뭘 해줄 거냐면은 이제 함수 F가 이제 X에 관한 어떤 관계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볼 건데, 자,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좀 과정 자체는 쉬운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를 이해를 잘해야 이제 고3 때까지 여러분들 역함수 문제 어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좀 쉬운 녀석으로 해볼까? 2x-2라는 함수로 주어졌다고 해보자. 2x-2라는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때 f 인버스 x의 관계식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은 이 fx를 내가 이제 y라고 그냥 써볼게요. y라고. 우리가 뭐 fx는 또 y는 이렇게 쓰잖아, 그지? y라고 써볼 겁니다. y는 2x-인데
이게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대응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응관계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X에서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을 시켜줄 건데, 자, 숫자 몇 개 한번 집어서 한번 대입해 볼까? 0이 어디로 대응되죠? 0이 마이너스 2로 대응되죠. 1은 어디로 대응되죠? 0으로 대응되죠.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돼요? 마이너스 4. 2는 어디로 대응돼요? 2로 대응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대응관계가 쭉 사이에 있는 값들 다 생략했지만 쭉 대응관계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역함수는 대응관계를 어떻게 해준 거야? 거꾸로 바꾼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거꾸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녀석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녀석이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자, 그럼 F 인버스를 한번 써보자. 그럼 마이너스 4가 어디에 대응이 돼? 마이너스 1에 대응되고요. 마이너스 2가 0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0이 1에 대응되고, 2가 2에 대응되고, 요런 식의 이제 대응 관계의 식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응 관계 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대응 관계 식을 찾을 때 원래 이쪽 편에 들어가는 녀석들 내가 통틀어서 x라고 놨고, 이쪽 편에 있는 녀석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놨어? y라고 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y랑 x 사이 관계식이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럼 얘는 이쪽 편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고, 이쪽 편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x를 y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이 함수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f의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식을 y를 x에 대한 식으로 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y가 이 x로 어떻게 표현되냐 요걸 찾아냈잖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 x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x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그럼 x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를 x는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2항을 시켜보자. 2항 시켜주면 2항 시켜주고 2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y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럼 생각해봐. 이제 여기 y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어주면 x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y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x 값 0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y 자리에 0 넣어주면은 x 값 1 나오는 거 보이고,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대응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이 바로 역함수예요. 이 관계식이 바로 역함수인데,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정의역을 x로 쓰고 공역을 y로 써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x를 y로 바꿔주고 이 y를 x로 바꿔주겠다.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거 선생님이 전에 했던 거 기억을 잘 해봐. f땡땡 x가 예를 들어서 2x-1로 대응되는 거랑 g 땡땡 y가 2y-1로 대응되는 거랑 이 관계식이 어떤 거라 그래서? 똑같은 거라 그랬어. 역시 아까 집합할 때처럼 이 녀석도 이 관계식이 똑같기만 하면은 내가 문자는 뭘로 써도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 y에 관한 식을 내가 x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랑 얘는 똑같은 함수야. 얘랑 얘는 똑같은 함수인데 뭐만 바꿔준 거야? 기호만 바꿔준 거예요. 알겠어요? x를 y로, y를 x로 그냥 기호만 바꿔준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정의역을 x로 표현하고 공역을 y로 표현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그냥 x랑 y랑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과정을 이제 책에 있는 얘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189쪽 아래쪽에 기본 정석 아래쪽 그 역함수를 기본 정석 위에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함수 f땡땡 x에서 y로의 대응관계에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역의 대응규칙 y에서 x로 가는 대응규칙을 구하는 것이랑 같다. 따라서 이를테면 함수 y는 x 더하기 1의 역함수는 x는 y-1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그죠? 네, 그렇게 대응관계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독립변수를 x, 독립변수가 이제 정의역에 해당되는 거야. 정의역에 해당된 걸 x, 그 다음에 종속변수 거기에 따라 계산돼서 나오는 값을 y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x는 y 더하기 y 빼기 1에 x랑 y를 바꿔서 y는 x-1과 같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네,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본 정석을 보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를 이제 간략하게 축약해서 써주면은 자, 먼저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가를 확인을 하세요. 1대1 대응해야지 역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 1대1 대응이고 확인돼줘야 되는 직선이니까 1대1 대응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fx를 x는 gy의 꼴로 바꾼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써주자. y는 fx를 x는 gy라고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x는 f 인버스 y랑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문제 그 책에 나와 있는 x는 gy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g의 정체가 뭐야? 바로 g의 정체가 f 인버스야. g의 정체가 f 인버스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x랑 y랑 바꾸어가지고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써주면은 자 여기가 이제 y는 fx가 있으면은 이 식이 뭐가 되는 거 하니까 x는 f 인버스 y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x랑 y를 바꿔가지고 y는 f 인버스 x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렵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좀 읽어봐야 된다. 이게 왜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 기본기를 생각해야 돼.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이 대응 관계를 거꾸로 한 녀석의 대응 관계의 식을 찾는 게 그게 바로 뭐다? 역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역함수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음 사실에 주의해야 된다. 그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f 인버스의 정역은 f 치역. 왜냐면은 실제로 여기 나온 치역 값이 여기 역함수의 정역이 돼버리겠죠, 그죠? 반대로 원래 함수의 정역이 어떻게 돼서 역함수의 치역이 돼버리지. 그래서 역함수가 되면은 정역과 치역이 원래 거랑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보기 5번 문제랑 보기 6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또 풀이가 다 있긴 하지만 풀이 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은 다 풀어봤나요? 5번은 별로 안 어렵죠? 6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냥. 6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x-3이라고 주어져 있고 gx가 3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부터 자, 먼저 1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 g 컨버션 fx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g에다가 fx를 대입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네, g에다 fx를 대입시키라는 얘기고 gx가 3x 더하기니까 x자리에 fx 대입시켜주면은 3배의 f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fx 자리에 x-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3배의 x-3 더하기 1 될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되지? 3x-8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F 인버스 컨버전 G 인버스 X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럼 요걸 구하려면 먼저 두 개의 역함수를 각각 구해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자 그 보기 5번에서 연습한 거를 가지고 F 인버스 X를 똑같이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 더하기 3이 나오겠죠. 그죠? Y는 X 빼기 3인데 얘를 X분으로 붙여주면은 X는 Y 더하기 3이 될 거고 여기서 XY를 바꿔주면은 Y는 X 더하기 3이 되잖아. 그치? 여기 역함수예요. 그래서 F 인버스 X는 X 더하기 3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G 인버스 X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Y는 3X 더하기 1인데 얘를 X분으로 표현해주면 X는 3분의 1에 Y-1이 되고 XY를 바꿔주면은 Y는 3분의 1에 X-1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은 3분의 1 가로 열고 X-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이제 가보면 얘는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X를 대입한 게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F 인버스가 지금 X 더하기 3이었으니까 여기 X 자리에 G 인버스 X를 집어넣는 거야. G 인버스 X 더하기 3이 될 거고 G 인버스 X는 여기 구해놨으니까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X 빼기 3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3분의 1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나? 3분의 1의 X 마이너스 플러스 8 되나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자. 앞에 공식이 뭐였냐면은 G 컴퍼지션 F의 인버스가 F 인버스 컴퍼지션 G 인버스가 된다. 요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먹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요걸 계산했으니까 요 녀석을 지금 한번 계산 한번 해볼 거야. 자,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합성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3X-8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X는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에 Y 더하기 8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 XY를 바꿔주면은 Y는 3분의 1에 X 더하기 8 나오니까 어때요? 결과가 똑같은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합성을 시키고 역함수를 만든 거라 역함수들을 순서를 바꿔서 각각 합성한 거랑 어떻다?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 이제 구체적인 예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쪽 아래쪽에 자 5번 봅시다.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별표 5개 쳐놓고 자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 때 XY를 최종적으로 이제 바꾸잖아. 그래 안 그래? Y 자리 X 넣고 X 자리 Y 넣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우리가 수학상에서 맨 마지막 도형의 이동담에서 대칭 이동할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뭐에 대해 대칭하면 XY를 바꾸는 거였어? 먼저 Y는 Y는 X 안 해올래 진짜. 자 대칭 이동 외워두세요. 대칭 이동. 내가 시험을 안 본다니까 공부를 안 하는구나 진짜 너희들. 어떻게 헷갈린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시험 볼 때도 헷갈려서 틀렸어요. 그럴래? 야, 너 수능 볼 때도 헷갈려서 틀렸어요. 헷갈려서 4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아유, 안타깝네. 안타깝네 그냥. 그죠? 예. 대학 레벨이 하나가 달라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공부한 거는 선생님이 제발 좀 쉬운 개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선생님이 키워드 던지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전에 내준 그 프린트 그 시험 봤던 거 우리 있잖아 그거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5시간 걸리나 그게? 몇 장인데? 하루에 한 번씩만 꾸준히 읽어도 벌써 다 외웠겠어요 그거를. 자, 자주 봐야 익숙해집니다. 네, 자주 봐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요약 정리 언젠가 시험 볼 거라 그랬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만 반짝이었다가 또 까먹으면서 효과가 없어 그게. 거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끌고 갈 녀석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기억에 계속해서 수척을 해서 기억력을 쭉 유지시켜야 되는 녀석들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외우세요 제발. 한 번에 외우는 게 힘들면 매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힘들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한번 읽어봐. 읽어보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이 남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그 설명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그 설명회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그 퀴즈로 냈던 거 있잖아요. 퀴즈로 냈던 거 상품권 퀴즈로 냈던 거 무슨 곡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 엘빙하우스. 엘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란 거. 오이 잘 기억하네.
이게 처음 내가 뭔가를 처음 봤을 때 기억력이 처음에 100의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금방 뚝 떨어집니다. 금방 뚝 떨어지는데 이 하루 지난 다음에 보면은 얘가 한 요만큼 까먹은 상태에서 다시 기억력 100으로 하다가 좀 더 유지가 된 다음에 이제 떨어져요. 근데 내가 또 적당한 간격에서 또 한 번 보면은 그 다음에 다시 기억력을 100으로 치솟은 다음에 좀 더 기억이 오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떨어진 것도 좀 더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이쯤에서 다시 한번 또 보면 또 기억력이 100으로 유지된 다음에 굉장히 오래 가요. 예. 반복학습의 효과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 녀석들은 자꾸 봐야 돼. 자꾸 보고 익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암기, 암기? 기억력, 기억력? 꾸준함.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이게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좋은 거 배웠잖아. 국어 시간에 좋은 거 육하 원칙이라는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네. 이 육하 원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특히 회사 생활할 때 이 육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먹힐 겁니다. 네. 수학에서는 이 육하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어떻게가. 자,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인이가 짜는 거야. 꾸준히, 열심히, 뭐 이런 좋은 말들. 근데 무엇을? 선생님은 무엇을 물어봤는데 어떻게를 대답한 거예요. 그죠? 예. 질문과 답이 이런 걸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선생님 뭘 공부해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 거냐? 개념. 그렇지. 기본적인 정의, 개념. 그 다음에 그 개념으로 또 유도되는 공식들의 유도 원리. 이것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수학의 공식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영어 단어에 비하면 세 발에 피겠지만은 그래도 문제들이 실제로 개념을 응용하는 녀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키워드를 툭 던지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을 계속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를 100문제, 1000문제, 10,000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기반이 흔들리면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 나오면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처음 보는 유형 보면은 그냥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기본 개념, 유형, 원리 이런 것들을 그냥 선생님이 지금 딱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보세요.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유빈. 이건 그때도 좀 어려운 거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또는 이제 교과서죠 결국은 이 정석책도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기본 개념들, 기본 공식들 이런 것들을 유도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슬슬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되겠어요. 선생님 참고로 이 망각곱선을 언제 이제 아주 적절하게 활용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요 시기 때 중학교 3학년 시험 마치고 이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뭔 짓을 했냐면은 고등학교 한 3,000단어 정도 되는 단어장을 한번 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3,000단어를 다 외웠어요. 자주 보면 익혀지거든. 그 중에서 이제 3,000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하루가 제일 힘들어. 처음 하루 읽을 때는 정말 토 나올 것 같아요. 3,000단어 엄청 많잖아, 그지? 엄청 많아서 그거 읽고 단어 읽고 또 읽고 지겨운데 한 4시간 정도 그걸 붙들고 있어서 진짜 4시간 정도 붙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읽은 다음에 보면 이제 내가 눈에 익은 단어들이 나오거든. 그럼 그런 것들 이제 읽으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만 다시 반복해서 읽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6번 내지 8번 정도 반복해가 마지막에는 모르는 단어가 몇백 개밖에 안 남아요. 3,000단어를 거의 다 외운 거지 그러면은. 이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이런 게. 선생님은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따로 외운 적은 없어요 거의. 영어 공부는 고등학교 때 거의 안 했거든. 문법은 중학교 때 다 마스터를 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 망각곱선의 규칙은 뭐 과목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은 과목마다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수학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어느 부분에서 기본 공식, 개념, 공식 유도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돼요. 알겠어요? 뭐 개별 문제들을
개별 문제가 특정했을 때 어떻게 푼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유형이 나왔으면 이런 유형 어떻게 푼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일단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전에 그 테스트 봤던 그 백지 테스트 개념 테스트지를 여러분들이 가급적 반복해서 꾸준히 읽으세요. 그거 한 번 읽다 솔직히 얼마 안 걸려. 그 중에서 아는 거 제외하고 내가 모르는 것만 보면 시간 더 빨리 걸릴 거고 더 빨리 줄어들 거고요. 그죠? 네. 그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뭔 잡설하나 여기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y는 fx라는 식이 있었을 때 자, 이 녀석을 x에 관한 식으로 x를 이제 x를 종속변수, y를 독립변수로 둬가지고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뭐다? 역함수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해줘? 이 정의역을 x, 공역을 y처럼 취급해주니까 여기서 y는 f 인버스 x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 마지막 단계를 보면은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고 x랑 y를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x랑 y를 바꾸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인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빨간 줄 정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함수 y는 fx랑 그 녀석의 역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칭이다. 알겠죠? y는 x에 대칭이다. 자, 이 녀석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여러 번 써먹어 줄 겁니다. 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기본 문제가 세 문제가 있는데 25-6번, 25-7번, 25-8번 있는데 네 문제네. 25-9번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요건 선생님이 숙제로 줄 거고요. 네, 숙제로 줄 거고 기본 문제랑 유제랑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네, 여기는 선생님이 풀어줘야 될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25단원 연습 문제까지 196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푼 것 중에서 모르는 문제만 선생님이 지금 받아줄 겁니다. 토요일까지요. 예, 토요일까지 해오면 돼요. 예, 토요일까지 해오시고요. 토요일날 진도 계속해서 정석으로 진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부교재 숙제는 선생님이 또 검사해가지고 계속 내줄 거니까 부교재까지 같이 가져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래. 네. 제가 비고 어?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틀린 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 아직 그 이거